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자냉동 시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안으로 난자냉동 시술 비용 지원을 포함했는데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살펴봅니다. 부활 제2주간을 보내는 우리와 달리 진정한 부활을 꿈꾸며 고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크라이나. 교황청 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관계자를 통해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김 대표에게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오늘 CPBC 뉴스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보도로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냉동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자냉동 지원은 전국 최초인데다 미혼 여성도 지원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난자냉동 지원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난자냉동 시술에 윤리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난자냉동이라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난자냉동 시술을 하는 병원들이 주르륵 뜨고 시술 후기를 공유하는 글도 넘쳐납니다. 연예인들은 난자냉동 시술을 받은 사실을 전하며 보험 같다거나 저금한 느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자를 미리 채취해 얼려두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냉동 난자는 2012년 4,926개에서 2021년 66,752개로 13.5배나 급증했습니다. 미혼 여성은 늦은 결혼과 출산이 난임으로 이어질까 봐, 기혼 여성은 경력 단절 없이 출산을 미루려는 목적으로 난자냉동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자냉동은 미국에서도 유행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최근 난자냉동 비용이 저렴한 스페인과 체코 등으로 난자냉동 원정을 겸해 휴가를 가는 여성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난자냉동이 유행처럼 번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냉동 난자를 통한 임신은 체외 수정을 전제로 하기에 인간 생명이 부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제3자의 개입에 의해 생산된다는 점을 가장 우려합니다. 난자냉동은 체외 수정이 갖고 있는 윤리 문제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인간 생명, 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조작하고 그리고 선별하고 아이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 난자냉동 시술 과정에서 여성의 몸에 무리가 따르고 여성이 도구화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한 많은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과배란 주사를 맞고 과배란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여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달 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0에서 40세 여성들의 난자냉동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첫 시술 비용의 절반,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미혼 여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서울시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가입력 보존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달 말 난자냉동 시술 지원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선 미혼 여성이 빠져 있는데 언론들은 이를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난자냉동 시술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그 아이를 만드는 그 부분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자녀는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이런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인간의 탄생은 하느님의 영역이라는 것.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인식 개선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 가톨릭 교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난자냉동 시술에 문제는 없는지 앞선 리포트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가톨릭 생명 윤리연구소장이신 박은호 신부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난자냉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출산과 이 결혼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지는 않는 그런 어떤 나라잖아요. 그렇게 네. 봤을 때 난자 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결혼 연령이 이제 늦어지면서 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그런 걸로 표출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참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결혼을 편하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있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네. 네. 자, 물론 뭐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으니까 난자 냉동을 하는 걸 텐데 가톨릭 교회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난자냉동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007년도에 가톨릭 교회는 이제 인간의 존엄이라는 문헌을 통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공적 출산을 위한 난자의 동결 보전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자냉동이라는 것은 이제 가톨릭 교회가 계속 이제 반대해 왔던 이제 체외 수정 기술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난자 냉동이 이처럼 이제 유행하고 너무 확산되는 이러한 어떤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러한 체외 수정 기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걸 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 이제 과학 기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것을 좀 잘 보고 또 식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러한 그 체외 수정 기술이 일단은 뭐 자녀 배아가 냉동되고 또 실험에 사용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어서 많은 생명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 또 네. 그 자녀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뭐 부부의 어떤 사랑이나 또 그 여성이 일단 좀 뭐 그런 이 시술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을 사실 인간의 출산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난자냉동이 이제 그런 확산되고 있다는 건 그 역시 체외 수정도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고 있고 많이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요. 정부도 역시 이 난자냉동 시술 비용 지원하겠다 뭐 이런 대책들 서서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좀 가톨릭 교회는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과연 이 난자 냉동을 통해서 또 체외 수정을 통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좀 이렇게 분명치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소위 캐리어 우먼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직업 여성이 그 난자를 냉동시켰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 자기가 냉동한 난자로 임신을 시도했다가 결국 전부 실패를 했던 어떤 그런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어떤 그 건강과 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과연 그것이 정말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그 우려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성들의 가임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된 것 같은데 그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력 단절을 우려해서 그런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여성들이 한참 그 이러한 자신의 경력을 쌓는 그러한 기간이 어떻게 보면 가임기하고도 거의 일치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건강할 때 일도 잘할 수 있고 또 뭐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도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젊고 건강한 시절인데, 그 시절을 오로지 이러한 직장 일에만 오로지 이렇게 그 사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때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어떤 임신과 출산도 같이 보장이 되면서 여성들의 경력도 같이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진정한 대안이 무엇일지 좀 고민이 필요한데, 난자냉동 같은 경우는 비혼 출산과도 연관이 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그 미국 여성도 결국은 이제 결혼을 나중에 이제 할 생각이었지만 결혼이라는 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혼을 미루거나 임신을 미루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지를 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자 냉동을 할 때는 이미 이제 언젠가는 아이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여성들이 아마 난자 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결국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거나 또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을 때 이제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이제 또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자신이 냉동시킨 난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는 또 그런 마음도 또 갖게 되지 않을까. 또 실제로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비혼 출산이라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고민이 또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좀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좀 우리가 그 관점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우리 각자 인간은 그 하나하나가 참 그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어떤 뭐 도구가 되거나 수단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저출산 정책이라는 그런 표현 안에 보면 마치 우리 인간이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처럼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서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출생하는 아이의 숫자를 늘리는 어떤 그러한 관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당장 지금 그것이 출산율을 뭐 증가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회가 되면 결국 많은 분들이 또 자녀를 자연스럽게 낳고 기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면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각 기업들마다 분명히 이제 출산휴가나 어떤 그 육아를 위한 그런 휴가들을 분명히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것이 정말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 결과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또 기업들이나 이런 그러한 어떤 회사나 이러한 곳에서 정말 그런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육아를 위한 휴직이나 이런 제도들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 잘 관리하는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부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상황을 ACN 동유럽 담당으로 우크라이나 사목 지원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마그다 카츠마렉 실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지만 전황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만 수백만 발의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수백 명이 매일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동유럽 담당 마그다 카츠마렉 실장은 근현대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두 번째로 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츠마렉 실장은 우크라이나 서부에만 수천 명의 난민이 있고 이를 포함해 모두 1,500만여 명이 전쟁으로 고향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낯선 타지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많은 사목자가 남아 우크라이나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겐 위문품을 전하고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영적, 물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수도의 성직자들은 우크라이나 국토를 순례하며 다시 찾아올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카츠마렉 실장은 전쟁이 한창인 동부에도 다수의 주교와 사제들이 남았다며 이들은 현지에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전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교회가 계속 사목 활동을 이어가는 데엔 ACN의 도움이 컸습니다. ACN은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29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ACN을 통해 기부된 액수는 950만 유로, 하나로 약 136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ACN은 특히 7,400여 명의 사제, 수도자 등에게 구호자금을 전해 사목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ACN 한국지부 역시 지난해 ACN 어린이 성경 4만 부와 마르코 복음 3만 부를 우크라이나에 전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영적, 정신적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CPBC는 TV ARS 성금과 가톨릭 평화신문 사랑이 표현하는 곳의 코너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원금을 ACN에 전해 어린이 성경 등의 출판 비용 마련을 도왔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사회적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정치를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선출 42일 만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임기 초기에 많이 바쁘실 텐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우리 사회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분을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늘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 대주교의 부활 메시지를 언급하며 정치권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맞이한 부활절이라 화해와 사랑, 평화가 가슴에 와닿았던 부활절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정신과 박애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강릉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과 국민들의 민생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들이나 또 다른 면에서도 여러 어려움에 계신 우리 국민들 민생을 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런 또 거기에 많이 또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보았습니다. 아울러 정 대주교는 서울대교구가 유치를 준비 중인 세계청년대회에 대해 2027년 9월에 있을 세계청년대회를 서울에서 주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에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